기성 언론들이 전혀 다루고 있지 않지만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뇌물을 주고 도피와 특혜를 도운 것으로 허위 진술을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께 꼭 알려드려야 할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진술하면 주장이지만 두 사람이 진술하면 그때부터 증거가 된다 했습니다. 2022년 대선 결과를 뒤집은 건 대언론의 대장동 그분 조작 그리고 이재명의 조폭 연루설이었습니다. 당시 전직 성남국제마피아파 조폭 박철민이 이재명 후보에게 20억 원을 상납했다는 주장 여러분 기억하시죠? 명백한 가짜뉴스였습니다. 이후 법원은 박철민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취재 결과 박 씨의 단독 범행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의힘 측 그리고 검찰이 사건 배후로 의심받고 있는 가운데 사건 전모와 배후를 밝힐 수 있는 재판이 어제 시작됐습니다. 김영진은 어제 재판에서 어떤 증언을 했을까? 김영진은 이렇게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지금 피고인석에 있는 박철민 한 사람만이 재판을 받고 끝나서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 2017년부터 피고인과 경찰, 검사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와 국민의힘 일부 정치인들이 연루된 중대한 사건이고 사건의 피해자는 성남시장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네. 검사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그리고 국민의힘 일부 정치인이 연루된 중대 사건이다. 이 얘기를 듣는 이제 검사가 증인신문 중반에 박철민에 대한 처벌을 원하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김영진은 당연히 강력하게 처벌을 원한다면서 이재명 조폭 연루설과 그할 방송은 2017년 중앙지검 강력부 수사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김영진의 법정 증언입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몇 달 후 2차 방송을 할 거라며 저와 선배 이준석이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뇌물을 주고 도피와 특혜를 도운 것으로 허위 진술을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피고인 박철민이 2017년부터 중앙지검 강력부 김모 검사에게 조직의 일들과 이재명을 공격하는 언론과 국민의힘까지 연결돼 특혜를 제공받으면서 조작에 협조했습니다. 저에게 협조를 해주면 특수상해나 상해치사로 10년가량의 구형을 약속한다. 한 사람이 진술하면 주장이지만 두 사람이 진술하면 그때부터 증거가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조폭을 연결하는 그림을 검사가 그렸고 거기에 박철민이 협조하면서 김영진 본인까지 휘말렸다는 얘기죠. 또 그때 검사가 이재명을 잡는 데 협조하면 살인이 아닌 특수상해나 상해치사로 혐의를 낮춰주겠다는 제안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중앙지검장은 윤석열이었고 3차장은 한동훈이었습니다. 이어서 김영진은 SBS 그할 방송의 내용과 검찰의 공소 사실이 사실상 일치한다면서 검찰과 그할의 유착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검사들의 말처럼 실제 석 달 후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저희 사건과 이재명을 묶어서 방송했고 네, 어제 김영진의 법정 증언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SBS 그할 방송이 검찰과 관련이 있다. 그런데 그할의 태국 파타야 사건 첫 방송을 했던 2017년부터 서울중앙지검이 이재명과 폭력 조직을 연결하는 그림을 그렸고 이때 박철민 등 여러 성남국제마피아파 조폭들이 수사에 협조했으며 21년 대선 기간에 박철민이 허위 폭로한 내용도 앞서 검찰이 그린 그림이 바탕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박철민이 그할 방송을 보고 나서 범행을 결심했다는 판결문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게 됩니다. 이 모든 게 김영진 살인범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김영진의 주장을 일부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가 상당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경기 남부경찰청도 이재명 조폭 연루설에 대한 수사에 뒤늦게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이 됐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번 재판과 수사를 통해 이재명 조폭 연루설의 뿌리가 제대로 밝혀졌으면 합니다.